자, 90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예상 문제 해보겠습니다. 스콧의 조직이론 체제 발달 순서 아까 했었죠? 스콧의 조직이론 발달 순서 뭐로 답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개방, 자연적 이론 이렇게 했죠? 자, 90페이지입니다. 수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6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번 혼돈 이론, 카오스 이론이라고 그랬죠. 카오스 이론은 1번 보세요. 현실력의 복합성, 그 다음에 불확실성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화해야 된다. 어때요? 카오스 이론은 컴플렉스한 이론이라고 그랬죠. 단순화가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잘 모를 때는 답부터 보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죠. 행정학은 답입니다. 아시겠죠? 되게 단순한 문제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91번에 박스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1번 기억 보세요. 분석 수준에 따라 조직군 이론으로 조직 생태학 이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 이론 요거는요, 미시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시적 이론이 아니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 이론이 이게 X표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이 좀 틀렸습니다. 오우치란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윌리엄슨이 강조했던 겁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과거에 출제되었던 건데 이 문제가 그래도 좀 어려웠던 거예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서브노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리을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사업 구조 조직 중에서 사업 부재 조직 모형인 M 구조가 U 구조보다 효율적이라 주장한 사람은 오우치가 아니라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슨은 이 사람은요, M 구조가 U 구조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요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윌리엄슨은 U 구조가 M 구조보다 낫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출제하시는 분은 뻔해요. 시간이 없어요. 1시간밖에 안 돼.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때요? 문제 풀에서 문제를 다운받을 수밖에 없다. 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조절할 수밖에 없죠. 이게 나오겠죠. 이건 아니고 이거 맞다 이런 얘기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은 이런 걸 서브노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93페이지 11번 보겠습니다. 프리만과 한의 뭡니까? 거시 조직 이론인데 4번이 틀렸습니다. 프리만은 말은 프리인데 프리니까 어때요? 자연스럽다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은 환경 결정론자예요. 임의론자가 아닙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프리만 혹시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유의지론이 아니고 결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 병원화가 곤란함으로 조직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든다. 자,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 결정론이었죠. 내가 환경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임의론이라고 그랬죠. 환경 비결정론이다. 환경 당신이 뭔데 나를 결정해? 이게 임의론이라는 거예요. 환경 결정론은 뭡니까? 이미 나는 내 조직은 이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내가 어떻게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느냐 이런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프리만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조직군 생태론인데 가장 관련이 적은 건 뭐냐 했는데 조직의 환경에 적응을 강조했다, 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 16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에 스코트 이론이 나온다고 그랬죠. 물론 15번 같은 경우 이런 건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 혼자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스콧의 조직 이론의 분류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자, 모두 옳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콧의 기본세는 안 나왔었죠. 스콧이 분류한 기본세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했는데 폐쇄 합리 모형,
PS 자연무용에서 예를 안 들어줬죠. 이유는 문제집에 나왔기 때문에 안 들어준 겁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 좀 암기해 주시고, 만약에 4번이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어요. 개방 자연무용에서 쓰레기통 모형 있죠. 쓰레기통 모형이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다. 쓰레기통은 말이죠. 여러분들 휴지통을 말하는데 휴지통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는 잡쓰레기가 다 들어오죠. 그죠? 자유스럽게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쓰레기통에 모여 있는 거예요. 분리수거하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자유스럽게 떠돌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떠들었으니까 개방이에요? 아니면 자연의 뭐예요? 개방적 성격과 자연적 성격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난번에 구유통 정책도 한번 했었죠? 그럼 뭡니까? 돼지들이 밥 먹을 때 싸우면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일렬로 쭉 앉아서 서서 머리통만 내밀고 먹죠? 여러분들 옛날에 돼지들은요, 새끼를 15마리씩 낳았어요. 그 돼지통에 이렇게 놓으면은 15마리가 일렬로 쭉 서서 먹습니다. 강아지들은 어때요? 막 물어뜯죠? 밥 먹다가 막 옆에 강아지 뜯어먹고 막 그러는데, 이 돼지들은 안 그래요. 꽥꽥 그리고 구유통 속에서 자기 자리를 유지해 가면서 먹어요. 그 더 웃긴 게 뭐냐면 15마리 새끼 낳으면요, 자기 젖이 있어요. 딱 거기서 먹어요. 그래서 15마리가 그대로 그 일렬로 서서 먹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돼지들이 작죠. 90kg짜리인데 옛날엔 200kg 넘는 돼지도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돼지 새끼 낳았는데, 돼지 애미 돼지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새끼가 하나씩 쭉 붙어 있습니다. 사이좋게 잘 먹죠. 이게 구유통 정책이다. 구유통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6번 중요했습니다. 스콧의 이론인데 모두 다 중요하다. 모두 다 맞다. 만약에 제가 이제 시험 출제한다면은 4번을 바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제방 합리 모형을 쓰레기통 모델로 싹 바꾸면 되죠. 쉽죠? 문제 내기. 자, 16번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다운수가 아까 좀 중요했다고 그랬는데 성격형에서 잘못 연결된 것은 했는데, 2번 보존형에는요, 체제와 안전을 중요시한다가 아니라 편의를 중시한다.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서에다가 다운스 얘기를 좀 안 썼죠. 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문제 운행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스 얘기를 여러 가지 안 했습니다.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다운스가.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24번 별표 5개 치세요. 거기 보면 퀸, 그 다음에 로우바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창업 단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개방체제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우리가 창업할 때는 오픈된 마인드로 창업을 해야겠죠? 그럼 모든 것을 개방합니다. 여러분들 창업했는데, 내가 짜장면집 한다. 그럼 어때요? 모든 오픈된 마인드로 모든 시장 조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다 하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다 파악해가지고 개업을 해야겠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러면은 4,000원짜리 짜장을 2,500원에 탁 때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구름대처럼 몰려오죠. 그리고 나서 맛있으면 하나 더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아주 우리나라 제일 잘 사는 동네다. 그러면 2,500원 하면 안 되죠. 다른 데보다 더 때리는 겁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8,000원 이렇게. 실제로 그렇죠. 맥주 한 잔에 6,000원 이렇게. 한 잔에 2,000원, 2,500원, 3,000원짜리를 6,000원에 탁 때립니다. 그래도 사 먹죠. 만약에 삼성그룹이나 이런 데에다 그럼 뭐예요? 옷 같은 것도 1,000만 원짜리 딱 걸어놔요. 1,000만 원짜리 진짜 한 2, 3천만 원짜리 있을 겁니다. 두 벌 딱 걸어놔요. 여기다 삼성 딱 써놓는 거예요. 삽니다. 걔들은 사요. 근데 서민층이 사는 데다가 1,000만 원짜리 딱 놓으면 어때요? 딱이 맞아요. 이놈 미쳤나고. 그때는 팍 깎아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막 울긋불긋한 걸 쫙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사겠죠. 오픈 체제, 즉 개방 체제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한마디씩 다 한 겁니다. 99페이지 27번 보세요.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인데, 자, 이런 거 있는데, 가장 옳은 걸 골라라 했는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신다원넘. 거기 보면은 기업이나 개발 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최근에는 말이죠. 지방정부라든가 이런 게 우월적으로 하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어요. 이런 이론입니다. 알겠죠? 에? 맞아 죽어요. 내가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마켓에 가가지고 큰 소리 쳤다면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겠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입니다 하면 안 되죠.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고 서울시청에 가끔 제가 앉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공복입니다 하고 인사를 깍지셔야겠죠. 그러면 자기 주가가 올라가죠. 과거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엘리트 이론 나왔죠? 엘리트 이론 중요하다고 그랬죠? 엘리트 이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엘리트가 자기들이 하는데 덤빌 수도 없어요.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한 번씩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구 이론, 레짐 이론인데, 레짐 이론은 뭐냐면 지방정부와 뭡니까? 지방정부 민간 뭡니까?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 형성한다 이렇게 됐는데 연합한다는 건 아닙니다. 레짐이라는 것은 어떤 이데어를 말해요.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성장기구 이론 같은 경우는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윈윈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이 바로 성장 이론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보면은 3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걸 골라라 했는데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조심해 봐요. 둘 다 계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는데 양자가 모두 계량이 참 곤란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계량이라는 것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타낼 수 있습니까? 못 나타내죠.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얘기죠. 우리는 사회과학 공부하는 거죠. 못 나타낸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책 결정하는데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못 나타냅니다. 계량할 수가 없죠. 알아두시고. 자, 102페이지입니다. 32번. 자, 의미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행정학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 이론 했었죠? 이 이론에다가 이것만 덧붙이라는 거예요. 기출문제만. 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설마 뭐 새로운 게 설마 나오질 않아요. 아시겠죠? 여기에다만 집중해달라. 그러면은 약간의 응용하는 문제가 한 문제에 섞일 수가 있어요. 20문제 중에서. 그거는 저절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정책 결정자가 보다 나은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창출한다. 어떤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 봤는데 2점 차로 떨어졌다. 분석하겠죠. 정책 분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103페이지입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중 정책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1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목표 설정. 자, 정책 목표의 설정은 정책 문제 해결과 먼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거를 연관시키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해설이 잘 나와 있어요. 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38번 별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참 좋습니다. 올바르게 연결하라는 거, 이런 거는 계속 출제되겠습니다. 보세요. 답이 3번인데 잘 보세요. 기업번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건의된 정책부터 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가정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정 분석.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거로 가는 것을 계층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세요. 그 다음에 정책 문제 존속 기간 및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은 뭐냐? 이것을 경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경제 분석. 마지막으로 문제 상황을 정의하기 위해서 당면 문제를 그 구성 요소부터 분해 나가는 거. 분해니까 뭡니까? 분해 동그라미 치시고 분류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의미를 물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보니까 기본 내용과 좀 엇박자가 많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내용을 다 쓰게 되면 여러분들 백강좌도 더 들어야 돼요. 행정학 100강좌 동영상 문제풀이 50강좌 150강좌 들으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세조가 왜 죽었냐면 종창으로 죽어요. 다리 어깨에 종창이 생깁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집단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앉아 있는 직업이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죽나 봤더니 철도 기관사들이 제일 이렇게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앉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판사가 항상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판사분들은 운동 부족으로 항상 보약을 먹어야 돼요. 보약을 먹다 보니까 간땡을 점점 붙여. 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들 한약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판사분들은 간이 나쁘고 오히려 누가 간이 좋은가 봤더니 이 서서 일하는 직업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충고 말씀드리는데 서서 사람은 직립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에렉투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자주 걸어 다녀야 된다.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들고 자기 집 주변 이 근방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들고 가요. 들고 가다가 몇 페이지 뭐 있나 다 펴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뭔 상관이에요. 내가 공부하겠다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티를 내면서 공부했죠. 왜? 티를 내면서 공부해야 책임감이 있으니까. 저 사람 공부하는구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책도 탁 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누가 물어봐요. 저번에 공부 열심히 하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결과물이 이겁니다.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닙니다. 누가 뭐라든 말든. 가다가 또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좌우 못해요. 여러분들의 핵심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뭘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40번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정책 델파이 이렇게 나와 있죠. 델파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대립되는 정책 대안과 결과가 표면화되더라도, 자, 여러분들 되더라도 좀 말이 좀 이상하죠. 항상 행정학 문제 이래요. 되더라도 멀쩡한데 왜 영어로 하면 nevertheles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몸에도 불구하고. 누가 무슨 소설 써요? 행정학 문제 내랬죠. 누가 이렇게 소설식으로 나가는 것은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문어체로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구어체로 돌렸다. 이놈이 답인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뭐 갑자기 이런 건 답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됐죠. 왜? 결과를 말했죠. 누가 원인과 과정을 말하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자, 봐요. 대립되는 정책 대안이나 결과가 표면화되더라도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낚시에 낚일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단계에서, 모든도 좀 있어요. 그죠? 문제가 있죠.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렇진 않죠. 그래서 거기 해설 잘 나와 있어요. 초기 단계에서만 익명성이지 나중에는 익명성 보장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입니다. 43번 델파이 기법이 나오는데, 자, 델파이 기법 43번의 해설을 보세요. 델파이 기법, 브레인스토밍, 시나리오 작성, 교차 영향 분석과 함께 대표적인 주관적, 직관적, 미래 예측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델파이 기법 시험 출제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시험 꼭 나옵니까? 예?
자, 델파이 기법과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시험에 꼭 출제되는데 올해도 꼭 나올 거예요. 델파이 기법과 브레인스토밍의 기법이 달라요.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익명을 요구합니다. 익명. 그 다음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안 해요.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과 전쟁, 싸움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요놈은 브레인스토밍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회의에 의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한단 말이에요. 대안 창출. 이런 차이점이 있다. 물론 브레인스토밍도 전문가 집단한테 같이 토의하는 거예요. 토의하니까 싸우게 돼 있죠. 그러나 델파이 기법은 익명성을 요구합니다. 근데 최신의 델파이는 정책 델파이 같은 경우는 익명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무슨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래 사안 중 정책 대안이 가져올 미래 예측이다. 다른 건 뭐냐? 델파이 기법 말이죠. 익명성을 요구한다. 나머지는 다 익명성이 아닙니다. 회귀 분석 뭐예요? 회귀 분석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귀 분석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말고 또 징비록 쓴 사람이 있죠. 유성룡이 과거를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미래, 조선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자.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회귀 분석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데이터가 확실하겠죠? 익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델파이 기법은 익명, 자기 이름을 거짓말이 아니라 밝히지 않죠. 왜? 싸우는 걸 싫어하니까. 아시겠죠? 요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시험에 출제됐죠? 43번과 44번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없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건 뭐냐? 델파이 기법. 그죠? 델파이 기법은 브레인스토밍과 항상 비교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 대안을 창출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으로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익명성의 포인트를 뒀다 그러면 뭡니까? 델파이 기법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벌써 몇 년째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쉬지도 않고. 이놈은 쉬지도 않아요. 벌써. 한 문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은 뭐 계층화 분석 방법이다. Analysis to Hierarchy Process입니다. 그래서 예측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강도 해운수를 강조했다. 그래서 계층화 분석 방법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봐야겠죠. 제가 왜 자주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읽으면 50점, 60점 나오고 5번 읽으면 몇 점 나와요? 70에서 80점. 10번 넘어갔다 그러면 80에서 90점 보장받습니다. 이거만 읽어도 됩니다. 이 내용 계속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에 47번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건데 했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에서 3대안이다. 이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S1, S2, S3니까 경우의 수가 3개죠. 3분의 1씩 나눕니다. 곱하기 해가지고 그랬더니만 A1은 20이 나왔죠. 기대가치가 20 나왔고 그 다음에 A2는 23, A3는 25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25 나온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서브노트 하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계산 문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49번도 설명이 나왔을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51번을 잠깐 보십시오. 수학 문제인데 내부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51번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뭡니까? A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총 비용은 80억 원이고 80 이렇게 는 그 다음에 1 플러스 R 이렇게 하세요. 1 플러스 R분의 지금 제시된 예상 총편익은 120억 원이죠. 그럼 요걸 구하면 예상 수익률 계산하면 되죠. R입니다. 계산할 수 있죠? 요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67%가 되겠네요. 내부 수익률은 67%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 5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카무라 나왔죠. 여러분들 나카무라하고 스모루드는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노력, 능률성, 효과성 이런 걸 강조했는데 실현 가능성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지금 말이죠. 이 문제집의 문제와 기본 이론과의 이 부합성이 많이 좀 부족하죠. 행정학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과 행정 이론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그죠? 왜냐하면 행정학은 지금 안정성이 없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항상 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복습을 해달라는 걸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 54번입니다. 별표 치세요. 사이버네틱스 제가 강조드렸죠. 모형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을 했는데 답을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과적 학습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1,000만 원을 투자하려는 경우 시중금리가 6%였다. 이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건 뭐냐? 이건 뭐냐면 뭡니까? 뭐를 가장 강조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츠와 그 다음에 사이먼의 만족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츠 그러니까 무슨 달 이름 같죠? 외국 애들은 이렇게 달 이름도 씁니다. 에프릴, 4월, 마치, 뭐 3월 해가지고 메이, 5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스몰우드니까 어떻습니까? 나무인데 좀 등치가 작겠죠? 스몰우드니까 이런 얘기고 알아두시고 단순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5페이지입니다. 60번 다음 정책 모델 중에서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플러스된 건 뭐냐? 최종 모형이다. optimal model입니다. 최종 모형. 단순하죠? 그죠? 단순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한 문제도 안 빠지고 동영상으로 또 올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아시겠죠? 그 동영상 강좌에 이제 기본 이론에다가 또 한번 돌리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이제 약간 뭡니까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기가 동영상 강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ptimal model 되겠죠. 최종 모형입니다. 점중주의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죠? incrementalism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6페이지 62번 사이어트 마치가 주장한 회사 모형이 뭐냐? 아닌 걸 골라라 했죠. 답이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합리 모형을 말합니다.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에 극대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회사 모형은 말이죠. 요거는 단기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모형은 단기형을 추구한다. 이렇게 서브노트로 하시면 되겠죠. 해설이 지금 제가 다 다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7페이지에 64번 별표 4개 치세요. 다음 중 쓰레기통 정책 모형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쓰레기통 정책 모형의 설명이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자, 쓰레기통에 모인 어떤 쓰레기들은 서로 의존합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관계였어요? 전혀 모르는 관계였죠.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이 답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또 출제되겠죠. 자, 우리가 반드시 출제될 것은 17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나머지 3개는 여러분 능력으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행정학에서 만점이 나왔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영어에서 만약에 좀 점수가 좀 덜 나와도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만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행정학과 행정법이란 얘기예요. 자, 64번의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참 좋은 문제였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이 얼마나 시험에 많이 출제되냐면 118페이지 65번도 답이 쓰레기통 모형이었습니다. 자, 대형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형 참사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백화점이다. 상품백화점이니까 원래 상품백화점에 쇼핑으로 온 사람들 약속했어요? 자기들이? 안 했죠? 그냥 떠돌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상품백화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과잉, 너무 많이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손님이 많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대형 참사죠? 자, 스토리를 보니까 서로 약속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약간의 이 모형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답을 이거로 찍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번.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또 나왔죠. 시험 문제 또 나왔죠.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 집행에 5가지 유형이 있다. 아래 사항은 무슨 유형일까?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을 보세요. 대립 갈등하고 있는 정책 결정들 간에 구체적 정책 모형 및 목표 및 정책 수단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떤 재량적인 실험과형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4페이지도 보시면은 나카무라 72번 나카무라와 스모루도 또 나왔죠. 나카무라 참 괴롭죠. 나카무라는 계속 출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출제 뭐가 되겠습니까? 나카무라 나오는 거예요.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에 대한 얘기가 관리적 기업가형 나옵니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가 분류했던 기업가형이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어디가 틀렸냐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 통제다 줄거세요. 이거는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여러분들 통제라는 개념이 들어갔다 그럼 뭡니까? 뭐예요? 통제? 이거는 관료다. 그 다음에 기업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업에서는 통제할 수밖에 없죠. 이익을 산출해서 회사원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관료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관이라는 것은 권력의 중추에 있는 비대등적, 부대등적 주체를 관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관료의 의무가 뭐였죠? 왕의 심부름을 하면서 왕의 통치를 뒷받침해주는, 즉 통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관료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엔터프라이즈의 개념과 연결해서 볼 때는 뭐냐? 기업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컴퍼니 개념이에요. 컴퍼니에서는 뭡니까? 컴퍼니에서는 통제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과자를 만들었는데 안 팔립니다. 그럼 막 독촉을 해야겠죠. 판매 사안에 독촉하고 막 뭡니까? 광고도 막 해야겠고. 그러니까 통제와 관련된 용어는 뭡니까? 관료와 컴퍼니다. 또는 엔터프라이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75번, 별표 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75번.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표를 제가 그려놨는데, 분배정책은 정부 관료의 집행에 대해서 반발성이 낮다. 자, 요거 좀 알아두세요. 분배정책은 말이죠. 관료가,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크게 말이죠. 크게 반대를 안 합니다. 근데 재분배 정책할 때는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좀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80번 보시기 바랍니다. 80번이요. 정부 업무 평가 제도가 있었죠. 2번 답을 해주세요. 정부 업무 평가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을 제외했다. 틀렸죠?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행정학 문제에서 뭐뭇을 제외했다 그러면 그놈이 답일 확률이 많습니다. 예외 없는 법은 없다. 이거를 반대로 또 역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정부 업무 평가 제도는 뭡니까? 일반 개인 기업에서 어떤 산출물에 대해서 리절트죠. 산출물에 대해서 평가하듯이 정부가 한 것도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자는 것이 정부 업무 평가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같이 해야겠죠. 공기업도 공무원 신분이란 말이에요. 아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KBS 아나운서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이에요. 박봉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프리랜서 선언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이렇게 좋은데 아나운서로 내가 가만히 있느냐 해서 프리랜서 선언했는데 성공할 확률 제로지 거의 없죠. 나와보니
이 진짜 험한 여기서 싸워야 되니까 해구산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 쳤지만 그죠? 나와 보니까 전쟁터나 마찬가지예요. 자, 알아두시고. 자, 128페이지 83번입니다. 다음 중 기획의 행정상 어려움이 아닌 것은 했는데 여기 좀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1번 기획의 그레이션 법칙. 그레이션입니다. 그레함이 아니고 그레이션 법칙인데 자, 그레이션 법칙은 뭐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악화가 말이죠. 악화가 양화를 제거한다. 이런 법칙이 그레이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이상하게 말이죠. 이 악한 것이 말이죠. 멀쩡한 것을 파낸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레이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이 없다. 행정상 어려움과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밑에 2번 경제학 나와 있죠. 그래서 구축한다, 몰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 이상하게 말이죠. 이 경제 체계를 봤을 때 좋은 어떤 시스템이 잘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암거래 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 라이온즈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롯데 자이언츠 경기를 좀 보러 갔는데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면 예를 들어 얼마인데 암 시장 가니까 좀 싸게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암 시장 같은 경우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야매라고 그러죠. 이빨을 했는데 치과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야매라고 그래요. 가짜 치과 의사가 이빨을 막 도끼로 해줘. 어디 아파서 왔어? 이빨 아파서. 잠깐 누워봐. 그래 맞지도 않고 도끼로 막 때리죠. 이빨 다 뽑아내죠. 근데 이상하게 안 아픈 거예요. 가격도 싸고. 그리고 나중에 환자를 보니까 치과 의사가 누워 있는 거예요. 치과 의사가 치과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네 야매 잘하는 옛날부터 치과 라이센스는 없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직업 뭡니까? 그랬더니만 치과 의사입니다. 덴티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또는 이런 게 있죠. 뇌 수술하는데 말이죠. 뇌를 맞지도 않고 그냥 구멍을 땅땅땅 뚫어요. 약을 쭉 뿌린 다음에 안데스 산맥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 마취도 안 시키고 그냥 했다는 겁니다. 뇌 수술할 때. 무섭죠? 근데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그레이션 법칙이다라는 얘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즉 정상적으로 우리가 추구했던 거는 빠져나가고 비정상적인 것이 지배한다. 이런 경제학적 이론,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 이게 그레이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3번에 1번에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할 거 없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볼 게 거의 이제 뭐 할 게 다 끝났는데 131페이지 88번 별표 한 5개 치세요. 여기서 답을 5번으로 하시는데 크리밍 효과와 호손 효과는 내적 타당성을 제어하는 요인이다. 자, 호손 효과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무슨 얘기냐? 호손 효과는 뭡니까? 메이어가 뭡니까? 연구한 거잖아요. 그죠? 마요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촬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촬영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생산성을 올렸다는 겁니다. 즉 원인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 없고 즉 전혀 다른 결과가 창출된 것을 호손 효과라고 그래요. 이것은 외부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외적 타당성이지 내적 타당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기 크리밍 현상이 있어요. 크리밍 현상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크리밍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크림 스키밍 현상이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두 개 다 크림이죠. 배고프니까. 크리미 현상은 뭐냐면 준실험 집단과 그 다음에 준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준실험에서 실험 결과가 잘 나타날 사람만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크리밍 현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는 어떤 할아버지 집단,
이런 분들은 할머니들과 미팅하고 싶겠죠. 이런 집단과 딱 이 사람만 뽑아가지고 할머니들과 미팅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개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밍 현상입니다. 자, 할아버지들도 아주 체력이 좋고 왕성하신 분들은 미팅하고 싶겠죠. 근데 서울대학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미팅시키라고 계산해봤더니 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산 가서 막 엿기 들고 막 아령 막 들고 말이죠. 줄넘기 하고 막 위통 벗고 냉수 맞자는 할아버지들 100명 불러서 옆집 동네 할머니들 미팅하고 싶습니까? 100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의적인 결과가 나오는 집단만 딱 뽑아서 하는 그런 문제점을 크리밍 현상이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크림 스키밍 현상은 뭐냐? 공기업을 팔 때 말이죠. 공기업을 팔 때 적자가 되는 회사가 팔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가 팔린다고 그랬어요? 흑자가 되는 회사만 팔리는 현상. 즉 크림만 홀딱 떠먹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크림이 달콤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크림 맥주가 있습니다. 크림 맥주 위에 크림이 싹 있죠? 맛있잖아요. 요것만 싹 걷어먹는 현상. 이걸 크림 스키밍 현상이다. 이렇게요. 자, 이거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자, 정부에서 봤을 때는 요 밑에는 이제 부실기업이에요. 그죠? 이거는 잘 나가는 기업이죠. 정부에서 봤을 때는 부실기업을 팔고 싶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요걸 사는 구매자 입장에 요것만 먹고 딱 버리고 싶겠죠. 이런 것을 크림 스키밍 현상이라고 그러고, 아까처럼 어떤 준실험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호응이 좋은 집단만 싹 골라가지고 하는 그러한 실험, 이거를 크리밍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죠? 이런 거 좀 알아달라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136페이지에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해설만 보고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됐다 싶으면은 사이트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항상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수준이 있게 설명을 해 드려요. 책에 없는 내용도 거기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해 드려야죠. 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합격에 이제 보증수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도 말이죠. 파트 2까지 끝났습니다. 파트 2까지 문제가 거의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 1과 파트 2가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한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거의 70점까지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만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